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나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정부의 보호 아래 놀라운 비밀들을 은폐하고 있다고요. 한때 인터넷에서는 나사에 관한 괴담 아닌 괴담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글쓴이의 학원 선생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인데 젊었을 적 나사로 연구원이 되기 위해 떠났던 친구분이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글쓴이는 그 친구분을 뵙게 되었고 호기심에 차 질문합니다. 나사는 어떤 곳이고 무슨 연구를 하는 곳인지에 관해서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사는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란다. 외계인? 타임머신? 그런 것들이요? 글쓴이가 다시 질문하자 그분은 답합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들이잖니.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나사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켜주는 듯합니다. 외계인과 타임머신, 그 이상을 연구하는 미지의 기관이라는 나사. 실제로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아까 언급한 대로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는 비군사적 우주개발 및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정부 산하기관입니다. 냉전 시대 소비에트 연방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은 자국의 우주개발 기술이 빈약하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안전과 기술의 선구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회의 경고 아래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1958년 7월 29일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를 정식으로 발족시킵니다. 나사의 창설 이후 미국은 소련과의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 속에서 첫 유인 우주 비행 계획을 성공시켰고 잇따라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현 나사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고 배우는 것들은 인류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식적인 슬로건 아래 현대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주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 국제우주정거장 건설, 소행성 궤도 변경 임무 등 수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선구자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와, 화성 탐사에 소행성 궤도 변경 임무라니 이름만 들어도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 그럴듯함 때문일까요? 사람들은 우주라는 신비의 영역을 연구하는 나사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름이 가진 위력과 유명세만큼이나 뒷소문이 많은 곳 나사. 그럼 지금부터 나사를 둘러싼 논란과 그 진실에 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작년 11월 개봉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인터스텔라는 전 세계의 정부와 경제가 붕괴되고 식량 부족이 찾아온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인류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머나먼 우주로 떠나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의 놀라운 상상력과 감동은 잠시 뒤로 미뤄두기로 하고 영화 초반부에 주목해볼까요? 주인공 쿠퍼가 딸의 학교로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쿠퍼에게 말합니다. 1969년 미국이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자작극에 불과했다고요. 이상도 희망도 없는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연출이었겠지만 어쨌든 인터스텔라의 이 장면은 나사 달 착륙 음모론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나사의 달 착륙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달 착륙 음모론이란 인터스텔라에 나온 그대로 미국은 달에 간 적이 없으며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자작극이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음모론자들이 미국이 달에 간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 이래 아폴로호의 엔진 공급, 로켓 설계를 담당했었다는 빌 케이싱이란 인물까지 등장해 음모론을 적극 지지하자 달 착륙을 둘러싼 논란은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공공연한 비밀로 취급되었습니다.
우주과학 분야에서 막강한 권위를 자랑하는 나사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다니 매력적인 주제 아니겠어요? 달 착륙이란 단어 뒤에는 조작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 어느새 당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수많은 근거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바람이 전혀 불 수가 없는데 달 착륙 당시 찍었던 사진 속에서는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는 점과 보통 로켓 엔진의 소음이 140에서 150데시벨에 달하는데 우주선이 표면에 착륙할 당시 우주비행사 간의 대화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찍은 사진이 흔들림 하나 없이 찍혀 오히려 의심이 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하나 둘 지적해감에 따라 달 착륙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점은 달 착륙 음모론을 지지하는 이들 중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나 과학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주과학 및 물리 전문가들은 음모론에 차분히 반박합니다. 성조기가 펴진 이유는 축 늘어진 성조기 대신 펄럭임을 연출하기 위해 달의 진공 상태에 가까운 대기를 고려하여 깃대를 고정했기 때문이며 마찬가지로 달의 대기에는 공기가 없어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로켓 엔진의 소음 대신 마이크에 가까운 비행사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린 것이라고요. 덧붙여 그들은 말합니다. 달 착륙 조작을 주장하는 당신들은 과학을 아느냐고. 우주 공간에서 또렷한 사진을 찍기 위해 대비 훈련까지 따로 수행한 비행사들의 노고를 아느냐고 말입니다. 과학적 사실로 음모론을 막으려는 이들과 다시 한번 새로운 조작 의혹을 꺼내 그를 지속해 나가려는 이들. 달 착륙 음모론은 아직까지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앞서 인터넷에 나사를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사이트든 나사의 연관 검색어에는 해킹이 꼭 붙고는 합니다.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이래 몇 년에 한 번씩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주요 기관을 해킹한 해커들의 소식인데요. 해커들의 레이더망을 피해갈 수 없는 가장 유력한 기관은 역시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바로 이 나사겠죠. 몇 해 전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나사의 전산망을 동시에 해킹해 세상을 뒤집어지게 했던 해커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해커 게리 맥키논입니다. 그는 미 국방부가 외계인과 UFO에 대해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알고 싶었다며 자신이 해킹한 바 알아낸 기밀문서 몇 가지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게리 맥키논의 혐의에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려 했던 것에 비해 글쎄요, 딱히 그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맥키논이 미국의 치부에 열광하는 세계 여론을 적절히 이용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역시도 부풀려진 가십에 불과했던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나사를 해킹하여 알아냈다는 사진 몇 장이 음모론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웅크려 앉은 성인 남자만큼 거대한 두개골, 기상조작 무기로 알려진 하프의 모습 등 맥키논이 남긴 사진들은 많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 아직도 인터넷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나사 해킹 사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나사를 둘러싼 논란, 두 번째 이야기가 기밀 문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사를 해킹한 해커들에게 나사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기밀 문서를 빼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사는 그들의 기대만큼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 게리 맥키논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증거 문서를 찾기 위해 나사를 해킹했다고, 그리고 원하던 자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모론자들은 펜타곤과 나사가 50년간 숨겨왔던 리차드 버드 제독의 비행일지 속에 지구 내부,
또 다른 문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의 진위 여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맥키논이 찾아내었다는 사진들에는 합성의 흔적이 역력하고 음모론과 전혀 관련이 없는 원본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공동설의 가장 유력한 증거를 지니고 있는 리차드 버드는 해군 제독임에도 왜 비행일지를 쓰면서 지구 안쪽으로 날아갔는지 알 수조차 없고요. 사실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나사의 기밀문서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에도 끊임없이 음모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나사가 연구하는 내용 중에는 분명히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힘든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은폐라는 흥미로운 음모로 다가오는 것이죠. 음모론자들이 기대하는 비밀문서의 내용은 보다 심각한 것일 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사에서 유출된 문서 중 가장 유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 누가 한 거야? 뭐가? 저게 어디에서 온 거야? 누가 휴지를 좀 줘. 공중에 똥이 둥둥 떠다니고 있단 말이야. 진공 상태의 우주선 안에서 비행사들이 싼 똥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는 내용의 녹취록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나사를 둘러싼 논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피키캐스트의 에디터 이상한 옴니버스를 통해 소개된 다음 내용은 나사에서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놀랍게도 귀신을 보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령현상에 대한 연구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1960년대, 나사는 기밀리에 어떠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실험의 내용이란 바로 피실험자의 안구를 특정 주파수로 진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실험에 들어간 피실험자들은 실험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공간에서 괴이한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이 실험은 명백한 해답을 내지 못한 채 곧 중단됩니다. 피실험자들이 호흡곤란, 두통, 구역질 등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사가 비밀리에 진행했던 이 실험은 정보자유법에 의해 일반인에게도 일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8년 나사의 기밀 실험에 흥미가 있던 미국의 전기기술자 빅텐디가 1960년대 당시 중지되었던 나사의 실험을 재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실험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빅텐디는 자신이 살짝 열어둔 실험실의 문을 통해 무언가가 들어온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의 왼편까지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죠. 빅텐디가 간신히 고개를 들어 왼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흐릿한 회색의 실루엣이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빅텐디가 허둥지둥 도망을 침으로써 중단되었다고 하고요. 에디터가 재구성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에 가깝습니다. 계속 강조된 그 특정한 주파수로 환각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실험자를 불안하게 할 분위기의 고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죠. 에디터가 올린 동영상의 주파수를 듣기 전에 사람들이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나사에서 진행했다는 비밀 실험이라니 사람들이 더할 나위 없이 믿고 싶어하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실험은 심령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로켓 엔진에서 나오는 특정한 주파수, 즉 초저주파가 우주비행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실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사는 초저주파가 사람에게 두통, 구역질, 호흡 이상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진실을 알게 되니 조금 시시할지 모르겠지만 달 착륙 음모론과 기밀문서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나사의 비밀 실험들은 사실 음모론자에 의해 와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령현상 연구나 외계인 해부 목적이라고 전해진 나사의 비밀 실험들은 사실 우주 탐사나 신기술 개발이라는 보다 사실적인 내용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설명하자면 에디터가 인용한 전기기술자 빅텐디의 이야기는 회사 내 공기청정기에서 흐르던 초저주파로 인해 직원들이 귀신의 환각을 보던 것을 그가 알아낸 것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나사를 둘러싼 논란과 그 진실에 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한, 나사를 둘러싼 음모론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줄 강대국의 비밀과 은폐된 외계인의 존재니까요. 비록 음모론은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다고 비판받기는 하지만 글쎄요. 그 내용이 100% 허구라는 법은 또 없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논란 속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는 받아들이는 이의 판단 속에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진실의 진실만큼은 나사, 그 자신들만이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 ABS 제60기 수습 오디오 시조작품 담당의 PD 맹선호, 기술 최지은, 아나운서 도미솔이었습니다.